지난 영상을 통해 전기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팩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팩 전체가 하나의 배터리로 된 것이 아니라 셀을 묶어서 모듈로 만들고 모듈을 다시 하나로 묶어 배터리팩으로서 기능을 하게 만드는데요. 높은 성능을 가진 이러한 배터리팩을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구동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전기차 제조사별로 배터리팩에 어떤 차이점을 두고 제작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에는 제네시스 G802와 벤츠 이크시 모델의 배터리팩을 예로 들어볼 텐데요. 전기차마다 배터리팩의 형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팩의 위쪽을 보호하는 상판 커버를 벗겨내고 나면 배터리팩 내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배터리팩은 외부 환경과의 격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상판 덮개와 하우징 사이에 고무 가스켓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차종에 따라서는 내열 실리콘이나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하우징 외곽의 냉각을 위한 공기 통로와 충격 발생 시 내부 배터리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를 겸하게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두고 있으며 견고함과 가벼운 무게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 하우징 소재로 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배터리 모듈과 각종 부자재들로 빈틈없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 어떠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RA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의 약자로서 간단하게 말해 전기자동차의 두꺼비집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배터리의 고전압 직류 전류는 모두 PRA를 거쳐 인버터, 모터 등의 고전압 부품으로 송전되는데 만약 기준보다 높은 전류가 흐르거나 특정 부품에서 과도한 전류를 소모하면 전류를 차단해 안전사고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PRA에는 프리차지 릴레이가 있어서 전기차 초기 시동 시 400V가량의 높은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며 고가의 부품에 손상을 입히는 이를 막고자 프리차지 릴레이를 이용 배터리의 본격적인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고전압 부품에 공급한 뒤 단계적으로 전압을 끌어올려 부품에 전달되는 전압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급속 충전에 관여하는 QRA도 PRA 내부에 포함되어 있어 고속 충전을 감지하면 릴레이를 열어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인가합니다. 다음으로 CMU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하는데요. CMU는 전기차 배터리 모듈 내의 셀들에 대한 전압을 모니터링하고 셀 간 전압차 발생 시 BMU의 정보를 보내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완속 충전과는 달리 높은 전압이 흘러들어가는 고속 충전을 반복할 경우 셀 간 밸런스가 틀어질 수 있기에 안전을 위해 CMU와 같은 장치의 개입이 필요하고요. 또한 모듈에 장착된 온도 센서를 이용해 배터리 온도를 측정, 마찬가지로 BMU로 정보를 전송해 적정 타이밍에 배터리가 냉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냉각수는 배터리팩에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의 엔진처럼 강한 열을 내뿜는 기관은 없지만 배터리를 비롯한 여러 장치들이 작동하며 열을 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식혀줄 냉각수를 필요로 합니다. 냉각수가 배터리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인입구를 통해 들어간 냉각수가 하우징 아래를 순환하면서 열전도를 활용해 배터리를 식혀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일부 차종에서는 모듈마다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냉각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배터리는 너무 차가워져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에는 배터리 온도를 올려주게 되는데요. 이 역시 냉각수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즈 히터를 이용해 냉각수 온도를 올린 다음 배터리팩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전기차 냉각수로 내연기관에서 쓰는 부동액을 그대로 썼지만 배터리팩 쪽으로 부동액 유출 시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의 문제로 최근에 출시되는 전기차에는 배터리팩 쪽을 따로 냉각해주는 저전도 냉각수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퓨즈박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IA가 배터리에서 외부 부품으로 가는 전류를 컨트롤한다면 퓨즈박스는 배터리 팩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전류 문제에 대응합니다. 그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해보자면, 먼저 배터리 시스템 내에서 갑작스럽게 과도한 전류가 흐를 경우 셀의 손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감지해 전류를 차단합니다. 배터리 팩 내의 개별 배터리 셀이나 모듈 간의 단락이 발생할 경우에도 퓨즈박스는 이러한 단락을 감지하고 이를 차단, 배터리 팩의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배터리 팩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는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에 퓨즈박스는 배터리 팩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냉각수에 의한 온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배터리 시스템을 차단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 이와 같은 보호작용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비상 상황 대응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 배터리 팩 내 전기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부스바와 퓨즈인데요. 부스바는 배터리 모듈 사이에 연결되어 전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배터리 팩에는 이러한 연결이 주로 전선 케이블로 이루어지는데, 전기차 배터리 팩에 부스바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선 구리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금속 막대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며 일반 케이블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께는 최대 70% 낮으므로 배터리 팩의 좁은 공간 안에 간섭 없이 배치되기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스바는 동일한 단면적의 케이블보다 15% 더 많은 전력을 전달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며, 일반 케이블이 가진 유연성은 생산 로봇이 배선 하네스를 차량 내에 배치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지만, 부스바의 경우 금속으로 만들어져 단단하므로 로봇이 부스바를 제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차량은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G80이 배터리 팩을 비롯한 현대기아 전기차의 배터리 팩을 보면 이렇게 모듈과 모듈 사이에 부스바뿐만 아니라 퓨즈 역할을 하는 부스바도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듈과 모듈 사이 전류가 이동하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과전류에 대한 예방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모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의 핵심인 배터리 모듈은 배터리의 최소 단위인 셀들을 효율적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일정한 개수의 셀들을 모아 모듈화시킨 것입니다. 국산 전기차를 예로 들면 모듈당 10에서 12개의 셀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셀들도 차량 제조사마다 각기 다른 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배터리 셀을 이용하는데, 먼저 파우치형은 리튬 폴리머라고 불리며 배터리 소재를 필름으로 패키징한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전기차 업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GM, 포드, 르노, 볼보 등이 본셀을 탑재하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 셀은 표준화된 크기로 인해 대량 생산이 용이하여 파우치형이나 각형보다 원가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통 형태의 한계로 인해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은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에 원통형 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각형 셀은 사각형이라는 모양적 특성으로 소재를 적층해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리는 공간이 적고, 케이스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강합니다. 단,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열 방출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BMW나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독일 브랜드에서 각형 배터리 셀을 전기차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셀의 모듈화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장점인데, 단점이 있다면 모듈의 패키지화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셀을 모듈화하지 않고 바로 팩으로 만드는 CTP와 CTC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CTP와 CTC는 중국의 배터리 제조회사인 칼트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현재 CTP의 경우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와 폭스바겐 ID3 등의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모듈을 적용해 팩을 만들 경우 공간의 50% 정도만 셀을 넣을 수 있는 반면, 셀을 그대로 팩으로 만드는 CTP 방식으로 배터리 팩을 제작할 경우 70%까지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같은 사이즈의 배터리 팩이라도 주행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CTC도 이러한 배터리 팩 혁신 연구의 결과물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배터리 셀을 아예 샤시에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 공간 효율성을 높여 한 번 충전으로 최소 800km는 달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배터리 셀 모듈화를 배제하고 셀을 그대로 배터리 팩화하고자 기술을 개발 중이라 하니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BMU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U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닛의 약자로 배터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BMS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BMU의 가장 큰 기능은 배터리 팩 내부의 모든 리튬이온 셀이 반드시 전압, 전류, 온도로 정의된 안전한 작동 영역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CMU와 같은 측정 기기들과 함께 배터리 팩의 안전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CMU에서 충전이나 방전 중 배터리 셀들 사이에 셀 밸런스가 틀어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며 셀 밸런스 소자를 가동해 전압이 가장 높게 충전된 셀을 전압이 가장 낮은 셀 기준으로 방전함으로써 셀 간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BMU에서는 SOH와 SOC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남은 주행거리를 명확히 알 수 있게끔 하는 등 배터리 팩 관리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커넥터와 OBD 단자에 대해 알아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커넥터는 전기 자동차의 신경과 혈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커넥터를 통해 필요한 전력과 전기적 제어 신호 등을 차량과 주고받습니다. 고전압 전류가 흐름에 따라 전자파 차폐 기능, 낮은 접촉 저항과 고온, 고진동, 고전류의 대응을 통해 고신뢰성의 접속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 정비 이외의 상황에선 절대 빠지지 않게끔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전기, 전자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규격인 OBD가 전기차에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비사가 차량 정비 전 차량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 단자를 이용하는데,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가 디지털화된 부분이 더 많은 만큼 이러한 진단 단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팩 내부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행거리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두 가지 항목 모두를 만족하기 위한 제조사들의 고민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다양한 장치들로 꽉꽉 채워진 전기차 배터리 팩. 전기차를 더욱 멀리 보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다음 세대의 배터리 팩은 어떤 형태와 용량을 가지고 있을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CTNS에서 알려드렸고요. 저희 CTNS는 이버스부터 경용 EV, EV에 탑재되는 배터리 팩을 연구, 개발,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팩 혁신 기업입니다. EV 시장의 발전과 함께 커나갈 저희 CTNS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